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ROC 2024 챔피언십 파이널이 981 파크 제주 X 코스에서 펼쳐졌습니다. 도움 말씀에 권보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보입니다. 네. 이번 GROC 2024 챔피언십 파이널은요, 총 11,540명이 X리그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 정규 라운드를 거쳐서 상위권에 오른 79명만이 최종 라운드에 또 진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레이스 경기인데요. 그 안에서 예선전과 여러 가지 치열한 사투 끝에 79명만이 진출을 했죠. 그렇습니다. 일단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이 자동차 레이스가 동력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이 또 해발 412m 위치에 높이를 해 있고요. 그리고 또 S자 코스가 정말 많게 또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불구불한 경사 그리고 또 코너링을 잘 이용해야지만 이 무동력 레이스에서 좋은 기록을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이 안에서 좌우로 우리가 몸이 쏠리는 것을 횡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횡과속도 횡지 0.9G 이상 만들어내야지만 그리고 또 최고 속도를 잘 만들어내야지만 좋은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비티 레이스 오브 챔피언스 2024가 펼쳐지는 981 파크 제주 X 코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발고도 412m 높이에 위치해 있는 제주 X 코스입니다. 네, 최대 경사가 7.9%로 되어 있는데 차량은 GRX 차량입니다. 최대 6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요. 부스트 기능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터 전용 레이싱 차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또 웜업이라는 제도가 또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GRX 차량으로 진행이 되는데 무동력인데도 최대 6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내리막 경사가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역대 우승자들의 모습인데요. 마스터 라이선스라는 특별한 면허를 가진 성인 레이서만 탑승할 수 있는 X 코스에서 오늘 경기가 진행되죠. 그렇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많은 드라이버들이 챔프를 했고요. 총 상금 4천만 원 걸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정말 긴 시간 동안 달려왔던 이번 GROC였습니다. 총 상위 라운드 총 10명의 랭크 선수들만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됐었고요. 그렇죠. 일단 페널티 규정 있습니다. 부정 출발 페널티가 가장 높을 것 같아요. 랩타임에 10초가 자동 가산이 되고요. 스타트를 하자마자 내리막이 시작이 되면서 구불구불한 2번 코너부터 8번 코너까지 여러 가지의 코너 경사가 있는 제주 파크 X입니다. 그렇습니다. GROC 2024 챔피언십 파이널 싱글 1차 주행입니다. 먼저 꽁이 마스터 예선 2라운드에서 7위를 차지를 했었고요. 신호 반응 시간이 또 중요하죠. 그렇죠. 이 신호 반응 시간이 결국 랩타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R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액션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또 너무 빨리 출발하게 되면 부정 출발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서 선수들이 이 출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고 속도와 최고 횡지도 나와지고 있죠. 중요한 포인트는요. 일단 횡지가 너무 안 나와도 안 돼요. 네. 일단 횡지가 0.9G 이상이 돼야지만 부스트를 획득할 수가 있고 최고 속도는 40km 이상이 돼야지만 또 역시나 2초의 부스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4구간까지 진입했을 때 최고 속도는 계속해서 40km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횡지 미션을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단부 보시게 되면 웜업 획득 실패라고 뜨죠. 네. 부스터를 쓰기 직전에 좀 말 그대로 웜업을 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웜업 구간, 그러니까 웜업을 획득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수들에게는 분명히 유리한 쪽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네. 근데 이 웜업을 획득하는 과정과 그리고 또 룰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상당히 작년보다는 까다롭게 스타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참진경 선수입니다. 예선 11라운드 18위를 기록했고요. 네. 신호 반응 시간 네, 너무 0.939초. 늦었죠. 네. 조금 아까 꽁이 마스터님보다는 속도가 좀 늦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코너링 전략을 잘 세운다면 요거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진경 선수는 또 모델이지만 네. 레이서로서의 피가 또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레이싱이 좋은 점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코너링에서 스티어링 돌리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좀 랩타임 로스가 이루어집니다. 동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이 코너링을 타 나가야지만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3구간에서 횡집 0.89였고요. 4구간 통과를 했습니다. 네, 웜업 획득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웜업을 획득 실패한 참진경님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한데요. 최고 횡지는 달성을 했고요. 최고 속도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부스트 획득 시간 2초네요. 네. 2초만 달성을 했네요. 부스터 구간을 지나서 마지막 도착지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1분 16초 359의 기록이었습니다. 네, 앞선 일단 기록보다는 조금 늦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호 반응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눈치를 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신호 반응 시간에서부터 조금의 손실이 일어났었고요. 웜업 미션에 또 실패를 하면서 부스터에서도 조금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 동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스트 기능을 획득을 실패하게 되면 역시나 엄청난 큰 로스고요. 네. 자, 에러 404 선수 보죠. 예선 2위였고요. 0.689의 신호 반응 시간입니다. 앞서 있었던 드라이버보다는 0.3초 가량이나 반응 시간이 좋았거든요. 네. 자, 지금 상당히 화이팅을 많이 외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경사가 내리막 경사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뭐 그리 빠르지 않은 것 같아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제가 실제로 타봤거든요. 네네. 정말 체감하는 이 속도는 43km 이상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이게 맨몸으로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또 바람도 정말 많이 불 것 같고 속도감을 정말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이번 지하로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조건 엑셀이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 컨트롤로 코너링을 타야만 하는데 이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쓰면 랩타임 손실이고 그렇다고 브레이크를 또 안 쓰자면 이 코너링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웜업 미션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네, 부스터 3.6초는 모두 획득을 했습니다. 획득했어요. 최고 속도가 굉장히 높죠. 55.59km. 조금 앞서 있었던 드라이버들보다는 최고 속도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도착지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1분 13초 359의 기록, 에러 404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기록이었고요. 네. 자, 종익이 1등 뺏고 싶다 선수. 네, 이 닉네임이 참 독특하네요. 그렇죠. 신호 반응 네. 시간이 너무 0.5가 좋아요. 안 됩니다. 네. 일단 앞서 있었던 선수들보다는 가장 빠른 반응 시간이었고요. 이 기록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최종 기록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선전 기록 역시 정말 좋습니다. 합산 기록 2분 22초 743의 기록으로 전체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고요. 네. 이 랩타임을 잘 만들어낸다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실력과 비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네. 스티어링 돌리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있었던 드라이버들보다는 상당히 간결하고 뭔가 군더더기가 보이지 않죠. 그렇죠. 이게 바로 좋은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전략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웜업 획득 성공했고요.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연습을 좀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죠. 네. 최고 속도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부스터, 웜업을 사용한 부스터가 처음으로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도 가장 높아요. 59.55km. 자,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마지막 코너를 돌아가고 있는 종익이 1등 뺏고 싶다 선수. 네, 정말 1등을 빼앗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네. 기록이었어요. 1분 11초 948의 기록. 이제 R트랙입니다. 네. 베스트 드라이버 선수. 자, 베스트 드라이버 선수 신호 반응 시간 0.73초. 약간 아쉽긴 하네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코너링을 시작을 하게 되면 직선 구간에 빠져나와서 속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코너링에서 전략 싸움을 시작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베스트 드라이버 선수는 L트랙과 R트랙 모두 1분 10초대에 들어오는 저력이 있는 정말 상위권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돌리는 모션을 보게 되면 상당히 또 앞서 있었던 종익이 1등 뺏고 싶다 선수와 비슷해요. 네. 그 얘기는 정말 실력이 있는 선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볼 수가 있고요. 최고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최고 횡지 0.93. 좋은 횡지 만들어냈고요. 최고 속도도 일단 부스터를 획득하는 조건 완성이 됐습니다. 네. R트랙은 웜업 미션이 없기 때문에 부스터 일단 완성 3.6초를 다 완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구간. 지금 이 6구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지금 부스터 3.6초 다 쓰고 있죠. 다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승부처죠. 네. 이제 마지막 코너. 8구간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1분 12초 698의 기록을
기록합니다. 일단 너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주행이기는 했지만 스타트에서 약간 반응 시간이 늦었고 네. 그리고 일단 그 브레이크 사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부스터는 다 획득했지만 아쉬웠네요. 그렇습니다. L트랙에서는 종익이 1등 뺏고 싶다 선수가 전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R트랙은 베스트드라이버 선수가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차 주행과 또 팀전을 기다리는 선수들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팀전을 진행하기 전에 각 팀마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 현장을 제가 작년에 다녀왔는데 선수들 간의 팀 호흡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안에서 전략 노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상당한 심리전도 강했습니다. 네. 다 같이 밥 먹는 시간, 이 시간을 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전략이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일단 요거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GROC 2024 챔피언십 파이널 팀전 준결승 우리가 1등 가져간 팀과 9팀이 먼저 경기를 치르고요. 이후에 대구 3원 제주팀 우리가 2등 가져간 팀이 맞붙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1등 가져간 그리고 9팀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 선수들의 조합, 빠른 선수가 있고 실수를 좀 잘하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안에서의 기록 기대가 되는데 L트랙과 R트랙 동시 출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여지죠. 일단 현재 우리가 1등 가져간 팀의 나의 사랑 선수가 아주 좋은 반응 시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나란히 통과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팀전은 또 전체 선수들의 기록의 합산입니다. 맞습니다. 1분 14초대의 선수들. 그러네요. 자, 반응 시간은 빨랐지만 코너링 전략이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우리가 1등 가져간 팀에서는 조금 아쉬웠고요. 네. 자, 이번에는 9팀의 문어 오빠 그리고 우리가 1등 가져간 팀의 베스트 드라이버 선수가 출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L트랙과 R트랙 나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횡쥐가 높았던 선수는 우리 베스트 드라이버로 하지만 문어 오빠도 부스터는 획득한 횡쥐예요. 네. 조금의 격차는 벌어져 있습니다. 네, 일단 신호 스타트가 약간 달리 스타트가 이루어졌기 네. 때문에 조금 거리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랩타임 합산이기 때문에 랩타임이 거의 거의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네. 문어 오빠님께서 약간 늦었는데요. 네, 두 팀의 합산 결과입니다. 우리가 1등 가져간 팀이 합산 기록 10분 5초 89기로 승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대구 3원 제주팀과 우리가 2등 가져간 팀이 맞붙겠습니다. 자, 여기 팀의 일단 모습을 보시게 되면 전략 한 팀은 오로지 남성 팀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2등 가져감 나이트 플라이어스 짝꿍님께서 단 혼자 여자분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남녀 구분이 없는 게 레이스지만 실제로는 이 속도감에 있어서는 약간 두려울 수 있어요. 네, 확실히 최고 속도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1분 13초와 1분 15초대의 기록으로 통과를 했고요. 하지만 랩타임을 보시게 되면 아주 좋은 기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티드 모터스포츠 선수와 하이바이 선수가 마지막 주행을 또 펼치겠습니다. 자, 신호 반응 시간 거의 비슷하지만 하이바이님께서 조금 더 유리하고요. 네, 열심히 몸을 흔들어 가면서 또 동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몸을 흔드는 이유는 일단 초반에 뭔가 앞으로 조금 더 무게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내리막에서 가속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부스터까지 사용했고요. 자, 이제 선수가 코너를 돌았습니다. 피니시 라인 통과죠. 1분 12초대와 1분 13초대의 기록이었습니다. 자, 두 팀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2등 가져간 팀이 합산 기록 9분 48초 33으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기록을 만들어냈죠. 네, 최종 결승전은요, 이름대로 우리가 1등 가져간 팀과 우리가 2등 가져간 팀이 맞붙게 됐습니다. 네, 팀명도 상당히 재밌네요. 네, 자, 과연 1등 팀이 누가 될 것인지 이름을 따라갈 것인지 네.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신호 반응 시간은 우리가 2등 가져간 팀이 2등이었어요. 네, 2등이에요. 이거 너무 반응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거 극복하는 거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결국 팀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선수들이 이걸 또 보완해주면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팀전에서는 팀 호흡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PDK 선수 같은 경우는 몸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조금 코너링에서 많이 흔들고 있죠. 네, 횡지를 더 올리기 위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선수 모두 일에 근접하는 행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 속도 40km 이상 또 유지를 하고 있는 두 선수들이고요.
자, 일단 현재까지 유리한 쪽은 우리가 1등 가져간 팀의 베스트 드라이버께서 조금 더 유리하죠. 네. 자, 하지만 5구간에서는 PDK 선수가 좀 유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L트랙에서 베스트 드라이버 선수가 웜업 미션을 성공을 했고요. 부스터를 먼저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고 속도에서는 역시나 10km가 넘어가네요. 네, 유리하네요. 60km 지금 만들어내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완벽한 주행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1분 13초 819와 1분 13초 416의 기록이었습니다. 자, L트랙과 R트랙이 똑같이 닮아 있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랩타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결국에는 팀 간의 L트랙, R트랙 모두 다 타기 때문에 결국 합산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오전에 L트랙에서 1위를 차지했던 종익이 1등 뺏고 싶다 선수가 지금 R트랙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스타트 너무 좋았고요. 네, 나이트 플라이어스 짝꿍님 같은 경우는 횡지가 조금 아쉬웠는데 이 구간에서는 잘 만들어냈네요. 두 선수 모두 개인전에서 충분히 좋은 성적들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팀전에서도 이 활약을 이어갈 수가 있을지가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트 플라이어스 짝꿍님 같은 경우는 일단 여성분의 최고의 장점인 웨이트가 가볍다라는 네. 거. 하지만 동력이 없는 카트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으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6구간 마저 통과를 하고 있고요. 최고 속도 역시 6구간에서는 빠르네요. 네, 두 선수 모두 3.6초의 부스터를 모두 사용합니다. 자, 현재 하단부에 보여지는 자막을 보시게 되면 유리한 쪽은 좌측의 선수죠. 자, 통과를 했는데요. 1분 14초와 1분 13초대의 기록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자, 현재까지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1등 가져간 팀이 한 18초 정도 기록이 조금 더 빠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아주 좋은 기록을 만들어냈고 이제 두 팀 이제 R트랙과 L트랙 다시 바꾸어서 진행을 하죠. 네, 이제 또 남은 선수들이 또 활약을 해줄 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호 반응 시간은 0.816초와 0.732초네요. 네, 나이사랑님이 조금 더 빨랐죠. 역시나 몸을 열심히 흔들어 가면서 또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 속도 횡지가 높게 되면 최고 속도가 조금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역시나 최고 속도는 나이트 플라이어스님께서 조금 더 빠르고요. 자, 2구간 통과, 3구간. 네. 자, 횡지 미션 0.9지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던 나이트 플라이어스 선수입니다. 네, 아쉬웠죠. 하지만 4구간 잘 통과해 나가고 있고요. 40km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부스터 사용 시간이 나이트 플라이어스 선수는 조금의 손실이 일어났었고요. 네, 그렇죠. 그 부스터 획득을 못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초와 3.6초, 이 1.6초 차이가 정말 큰 결과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떤 랩 타임을 또 보여줄지. 마지막 코너를 돌았습니다. 네, 역시 나의 두 사랑님께서 선수 모두 1분 14초대의 기록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선수들이죠. 마지막 선수들입니다. 종익이가 1등 가져감 선수 0.25초예요. 정말 빨라요. 거의 땡 치자마자 바로 출발했거든요. 그렇죠. 저게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부정 출발로 10초 가산이 될 수가 그렇죠. 있어요. 상당히 잘 스타트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바이 선수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초반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이바이님께서는 일단 스타트에서 조금의 손실을 봤기 때문에 코너링에서 엄청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3구간에서 0.9 횡지를 달성을 했고요. 자, 최고 속도는 현재 종이기가 1등 가져감님께서 조금 좋은데 4구간 지나고 5, 6, 7, 8구간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자, 종익이가 1등 가져감 그리고 우리가 1등 가져감 과연 이 닉네임대로 다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6구간에서 횡지 1.16을 만들어냈던 종익이가 1등 가져감. 두 선수 모두 부스터 3.6초를 활용합니다. 네, 하지만 최고 속도는 역시 1등 가져감님께서 훨씬 더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자, 1트랙과 R트랙 두 선수 모두 도착을 했고요. 1분 11초대의 기록. 자, 좋은 기록들을 만들어냈고요. 자, 팀 이름대로 우리가 1등 가져간 팀이 합산 기록 20초 차이로 승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을 따라갔네요. 네, 지하록스 팀전 최종 우승팀은 이름대로 우리가 1등 가져간 팀이 됐습니다. 자, 이제 2차 주행을 시작을 하죠.
그렇습니다. 자, 먼저 종이가 1등 뺏고 싶다 선수가 전체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L트랙 기록입니다. 종이가 1등 가져가면 또 2등에 있네요. 그렇죠. R트랙에서는 베스트 드라이버, 내가 바로 임재민 기자 선수가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L트랙과 R트랙의 그 랩타임 차이가 조금 있죠. 네. 2차 주행에서는 또 어떻게 차이를 만들어낼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신호 반응 시간 코너윙님 아주 좋아요. 0.443의 반응 시간. 자, 1차 주행 때는 12위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신중하게 주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엔 개인전 또 앞선 팀전과 마찬가지로 기록들의 합산이기 때문에 R트랙에서 얼마나 또 기록을 단축시킬 수가 있느냐, 그게 코너빅 선수의 관건이죠.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구간 깔끔하게 통과를 했고요. 3구간에서 40km 이상 그리고 1.07의 횡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큰 실수는 보여지지는 않고 있지만 네. 일단 최고 속도를 조금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은 좀 느껴지거든요. 40km 초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구간 지나서 6구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부스터 사용하고요. 네, 3.6초의 부스트 모두 사용했고 최고 속도는 55.91km입니다. 네,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리 큰 실수는 보여지진 않았어요. 네. 자, 이제 또 L트랙과 R트랙의 합산 순위가 또 이렇게 또 만들어질 텐데요. 코너윅 선수가 R트랙에서 1분 12초대의 기록. 현재까지는 뭐 전체 1위죠. 그렇죠. 자, 스타트가 이루어졌고 신호 반응 시간 0.5초 나쁘지 않습니다. 자, 나이트 플라이어스 짝꿍님은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역시나 웨이트가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볍다고 해서 또 무조건 좋은 기록이 나온다기보단 코너링 전략이 중요합니다. 네. 부드럽게 코너를 돌아 나오는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은 나이트 플라이어스 짝꿍 선수고요. 그렇죠. 이 구간은 지났고 3구간 역시 통과를 하겠습니다. 자, 0.99의 횡지. 여기 코스가 코너링에서 스티어링을 조금만 더 과하게 돌리게 되면 차가 굉장히 많은 양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조향을 해야 하는데 조금 특별한 점은 나이트 플라이어스 짝꿍님 같은 경우는 횡쥐를 만들기 위해서인지 조금 거칠게 주행을 하고 있고요. 웜업 획득했습니다. 부스터를 예열을 시켜놓고 확실하게 최고 속도 61.16km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록을 만들어냈어요. 60km를 넘어가는 최고 속도를 만들어냈던 나이트 플라이어스 짝꿍 선수. 자, 웜업의 조건을 조금 잠시 말씀드리자면 최고 속도 40km 달성 시 부스터 2초를 사용할 수가 있고 3구간에서 횡가 속도를 0.9G를 달성을 해야만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일단 웜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고 속도 40km랑 횡 가속도 0.9G를 동시 달성할 경우에 웜업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레이서텐 선수의 주행인데요. 0.301의 신호 반응 시간 상당히 빠릅니다. 자, 레이서텐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정말 좋은 기록들을 만들어냈던 선수이기 때문에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지켜봐야 합니다. 자, 이미 최고 속도가 굉장히 높죠. 정말 바짝 붙어서 가는데도 이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코너링 전략들을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소화를 해내고 있고요. 네. 자, 최고 횡지 0.94를 기록했으면서 부스터 1.6초를 달성을 했고요. 자, 이제 L트랙이기 때문에 또 웜업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죠. 이미 너무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레이서텐 선수예요. 웜업 획득 그리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3.6초의 부스터까지 최고 속도 보세요. 60km를 넘어섰죠. 가뿐히 넘기면서 상당히 빨랐던 이번 L트랙 주행을 보여줬던 레이서텐 선수였습니다. 자, 레이서텐 선수의 기록은요? L트랙 기록 1분 12초 475를 기록했습니다. 합산 기록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다시 보기입니다. 신호 방응 시간 정말 빠르게 출발했었던 레이서텐 선수였습니다. 좋았어요. 지금 큰 실수 없이 아주 깔끔한 주행이었는데 웜업도 획득을 성공하면서 정말 좋은 기록을 예측을 했지만 사실 11초 때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레이서텐 선수가 전체 1위로 올라섰고요. 바로 나이트 플라이어스 선수가 이번엔 R트랙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몸을 앞뒤로 네,
흔들고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뭔가 좀 무게를 더 주게 되면 내리막에서는 직선 구간에서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거라는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결국 또 동력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초반 1구간을 33.86의 속도, 이 이후에 구간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네. 현재까지. 하지만 코너링에서 저렇게 몸을 흔드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아요. 4구간 돌파를 했고요. 자, 이제 5, 6구간 진입할 텐데 5, 6구간에서는 사실 횡 가속도를 획득할 마지막 구간이라고 봐야 네. 하거든요. 2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무난하네요. 자, 이제 여기에서 구간을 실수. 통과합니다. 네, 여기서 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아주 신중할 겁니다. 최고 속도 57.16km. 조금 아까 레이서텐 선수보다는 좀 많이 낮죠. 그렇습니다. 자, 부스터를 모두 활용을 하면서 통과를 했습니다. 1분 12초대의 기록으로 통과를 했던 나이트 플라이어스 선수입니다. 자, 자, 우승 이제 후보죠. 나왔네요. 종익이 1등 뺏고 싶다. 과연 뺏을 수 있을지. 네. 자, 이름을 따라갈 수 있을지. 자, 이제 현재까지는 L트랙에서는 1위였어요. 네. 하지만 트랙이 R트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진 않았겠지만 이 안에서도 좋은 기록을 만들어내야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신호 반응 시간은 0.497초였고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최고 속도가 이 구간에서도 다른 선수들보다는 1km가량 좀 높은 편에 속해요. 네. 3구간 역시 손실 없이 지나갔고요. 횡지는 1.09를 기록했습니다. 부스터를 획득을 해놓은 상태. 네. 자, 아주 중요한 게 부스터인데 지금 종익이 1등 뺏고 싶다 선수는 너무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었어요. 네. 자, 5, 6구간 큰 실수 없어 보이고 여기 코너링 보시게 되면 굉장히 완만한 듯 하지만 현재 가서 보면 코너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너링이거든요. 네. 저기서 실수가 좀 나오게 되는데 최고 속도가 조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3.6초의 시간을 모두 활용했던 종익이 1등 뺏고 싶다 선수. 통과 기록은 1분 오. 12초대. 자, 합산 기록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코너링이 정말 깔끔했어요. 깔끔했어요. 코너를 돌아 나가는 방향에 차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근데 저게 잘못 붙으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네. 너덕이 없는 깔끔한 주행. 오늘 상당히 우승 후보에 근접한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6초의 시간을 모두 활용했고 최종 순위가 나왔습니다. 종익이 1등 뺏고 싶다 선수가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0.8초가량이나 빠른 기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2024 챔피언은 종익이 1등 뺏고 싶다 님께서 가져가네요. 이름대로 1등을 뺏었고요. 2위는 나이트 플라이어스 선수, 3위는 레이서텐 선수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종익이 1등 뺏고 싶다 선수가 챔피언에 오르면서 꼬박 1년을 달려왔던 이번 그래비티 레이스 오브 챔피언스 2024 시즌이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네, 일단 동력이 없는 중력을 이용한 레이스였는데요. 이 안에서도 1000분의 1초 싸움이 정말 흥미진진하게 끝까지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비티 레이스 오브 챔피언스 2024 지금까지 981파크 제주 X트랙에서 여러분과 함께했고요.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범희 해설위원, 전 캐스터 김원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주도에서 대회를 한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전부터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 따라서 왔다가 친구가 닉네임이 너무 건방져가지고 제가 이제 1등 뺏고 싶다라는 닉네임으로 짓고 결국에는 이제 1등을 하는 그런 결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평소에는 한 10등 정도 겨우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실전에 또 강하다 보니까 좋은 기록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작년에 처음 알아가지고 대회도 참가하긴 했었는데 작년에는 한 10등 정도 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은 운이 좋게 2등까지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